내 남편, 내 친구랑 바람났습니다. 충격적인 배신의 끝은 내 남편이 내 절친과 침대에서 나체로 껴안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찍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8년차 평범한 주부 이상한 낌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8년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8년을 함께 했죠. 아이는 없었지만 그럭저럭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두고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앞에 두고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심지어 제가 옆에 앉으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보, 누구 문자야? 라고 물으면 그냥 회사 동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초조함이 섞인 그런 묘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 남편은 원래 향수를 별로 안 뿌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회사에서 여직원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서 그런가 했는데 너무 자주 너무 진하게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던 남편이 8시, 9시, 심지어 10시까지도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야근 회식이 있어서 거래처 미팅이 늦어져서.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충격의 메시지, 잘 자요 자기.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또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라며 연락을 해왔죠. 저는 평소처럼 알겠어, 조심히 와라고 답장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때였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톡하는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저도 함께 보게 됐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잘 자요 자기, 오늘도 수고했어요.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네, 바로 제 절친이었던 수진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기라는 호칭, 하트와 키스 이모티콘. 이건 명백히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남편은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끄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지 이거? 이상하네라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수진이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지?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실수로 보낸 것 같은데 술 먹고 잘못 보낸 거 아닐까? 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 떨림, 시선 회피, 손가락 끝까지 경직된 모습. 이 모든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심과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 설마, 나만 몰랐던 두 사람의 관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길에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수진이는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어요. 제가 민준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수진이가 가장 먼저 알았고 결혼할 때도 들러리를 서줬던 친구였죠. 수진이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도박과 폭력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수진이를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줬습니다. 아파트 구하는 것부터 이사까지 심지어 생활비도 몇 번 보태줬어요. 수진이는 저한테 언니 덕분에 살아간다며 고마워했었는데 그런 수진이가 내 남편과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진이와의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때 수진이는 요즘 새로운 일 때문에 바빠서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수진이의 경제 상황. 이혼 후 힘들어하던 수진이가 언제부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안녕. 오늘 시간 어때? 오랜만에 커피 마실래?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오늘은 좀 바쁜데 라고 대답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언니 하며 반가워하면서 시간을 맞춰줬을 텐데 뭔가 어색하고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돼?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난 것 같아서. 다음 주쯤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은밀한 뒤통수, 첫 번째 증거 확보.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알겠어라고 했겠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여보, 야근 진짜 힘들지? 어느 부서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냥 개발팀이랑 기획팀이랑. 복잡해. 그럼 밥은? 같이 시켜 먹어? 그럴 예정이야. 그럼 이만 끊을게, 바빠서.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편 회사 앞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회사는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8시쯤 도착해서 주변 카페에 앉아 남편 회사 건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 9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야근 중인가? 싶어 안심이 되려던 찰나. 9시 20분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수진이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건물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남편이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진이는 남편의 팔에 기대어 걷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로 멀찍이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마주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남편이 제 절친과 함께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 정도 후 레스토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또 팔짱을 끼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가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두 사람은 길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당당하게 키스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그 순간까지 영상으로 찍어두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야근 정말 힘들다며 피곤한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했어. 밥은 먹고 왔어?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거짓말이었죠. 저는 남편이 수진이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스테이크를 먹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친구에게 물었더니 거짓과 연기.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갑자기 왜 이래? 라며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수진이를 마주했을 때의 그 어색함이란 평소 같으면 언니 하며 달려와 안아주던 수진이가 그날은 어색하게 손만 흔들며 인사하더라고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새 직장 잘 다니고 있어?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민준이가 야근한다고 하던데 요즘 회사원들 참 힘들지 않아?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다들 야근 많이 하나 봐요. 참, 수진아. 혹시 민준이 회사 근처에서 일해? 어제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엔 확실히 당황했어요. 수진이가 커피잔을 들다가 손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아, 요즘 남자친구 생겼어?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수진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냥 새 직장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이 예쁜 목걸이는 어디서 산 거야? 되게 비싸 보인다. 수진이의 목에는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최소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 에이, 이건 그냥 중고로 샀어요. 모든 대답이 거짓말이었어요. 말하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하나하나가 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와 민준이, 이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남편의 반응, 뻔뻔한 변명과 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수진이랑 요즘 연락하고 있어? 남편이 TV를 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 왜 갑자기 수진이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혹시 연락하고 있나 해서.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 너 친구인데 내가 왜 직접 연락해?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야? 저는 어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잘 자요 자기 메시지 사진을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됐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몰래 찍어? 답변해줘. 이 메시지가 뭐냐고. 그건 수진이가 실수로 보낸 거라니까. 술 먹고 실수한 거야. 실수로 자기라고 해? 하트까지 붙여서? 남편이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결혼 8년 동안 너한테 못할 짓 한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그럼 어제 야근한다고 했는데 수진이랑 같이 있던 것도 설명해 줄래? 이번엔 정말로 당황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직접 봤거든. 회사 앞에서 수진이랑 팔짱 끼고 나오는 것도,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것도, 지하철역에서 키스하는 것도. 그 순간 남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완전히 미친 거 아냐? 부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화를 내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와 수진이가 무슨 관계인지 말해줘. 관계도 뭣도 없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상담해 준 것뿐이고 상담을 하면서 키스까지 해?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얘기 더 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각방을 썼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요. 우연처럼 보인 만남의 진실. 며칠 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또다시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토요일에 친구들과 골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평소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골프를 간다고 하니까요. 새벽 6시 남편이 골프채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30분 후에 뒤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간 곳은 골프장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30분 후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요. 두 사람은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몰래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했어요. 15층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15층에 올라가서 복도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호실로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1517호였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호텔 직원에게 접근했어요. 죄송한데요. 1517호에 체크인한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다행히 친절한 직원분이 확인해 주셨는데 예약자명은 민준이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전 7시, 체크아웃은 오후 6시였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호텔에서 보낼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오후 6시까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정확히 6시에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호텔 앞에서 작별 키스를 한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7시쯤 들어왔어요. 골프 정말 재미있었다며 거짓말을 했죠. 어디서 쳤어? 날씨는 어땠어? 용인 쪽에서 쳤는데 날씨가 좀 흐렸어. 스코어는 어땠어? 그냥 그럭저럭이었어. 모든 대답이 애매모호했어요. 실제로 골프를 친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보, 혹시 오늘 수진이도 만났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왜? 왜 갑자기 수진이 얘기를 해? 그냥 혹시나 해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 나 골프 치고 왔다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수진이가 호텔에서 하루 종일 함께 보냈다는 것을. 둘만의 비밀 장소 발견. 그 다음 주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연히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수진이가 올린 사진들 중에 어떤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있었어요. 뒷배경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까 저희 집 근처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 가봤어요. 수진이가 사는 곳은 분명 반대편 구역이었는데 왜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친구 집을 찾고 있다며 수진이의 이름으로 문의했는데 놀랍게도 수진이 이름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호수를 알아낸 후 그 집 앞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봤죠. 화요일 저녁 민준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까지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1시간 후 수진이도 퇴근하며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11시쯤 민준이가 그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야근 정말 힘들었다며 또 거짓말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아파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혹시 이 아파트 5호동 5호 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은 작년 10월에 계약됐는데 계약자는 수진이, 그런데 보증금은 민준이가 냈다는 거예요. 남자분이 보증금 2억을 현금으로 한 번에 내셨어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작년부터 투자한다며 적금을 깨고 펀드를 정리했던 이유가 수진이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참지 않았다. 사이다 복수 시작.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의 만남을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호텔 출입, 아파트 출입, 길거리에서의 스킨십, 모든 걸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핸드폰을 해킹했습니다. 기술에 능한 대학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사진, 모든 걸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빨리 이혼하고 수진이랑만 살고 싶어. 심지어 저를 놀리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 키읔키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큰 복수를 위해서요. 다음 단계는 경제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민준이의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조사했어요. 수진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3억 원 가까이를 수진이에게 써준 거예요.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명품, 여행비. 심지어 수진이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렸더라고요. 그 돈은 모두 저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저도 맞벌이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수진이의 직장이었어요.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귀하의 직원이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자료들을 보냈어요. 보수적인 회사였던 터라 수진이는 일주일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두 번째 복수는 더 치밀했어요. 수진이의 부모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친구 오오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부모님 앞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딸이 남의 남편을 빼앗고 있다는 것, 그 남자의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수진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셨죠.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단단히 혼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민준이와 연락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복수는 민준이의 회사였습니다. 직접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회사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며 신고한 거죠. 물론 실제로는 회사 돈이 아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민준이의 업무 태도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민준이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업무 소홀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 모든 복수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이는 아직도 저에게 들키지 않은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 같다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 정말? 왜 해고당했을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안타깝네. 민준이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부모님이 수진이를 고향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고향에 갔대. 뭔가 이상해. 그때였어요. 저는 모든 카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민준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 동영상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 통장 내역서들.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에이, 이게 뭐야? 내가 수진이와 1년 넘게 바람피운 증거들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을 이렇게까지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아내가 할 일이야?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바람 피우지 않았겠지. 바람이 아니야. 나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야? 8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나는? 너는 이미 끝난 관계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거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내자. 이혼하자. 민준이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때 저는 준비해둔 이혼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수진이에게 쓴 모든 돈에 대한 배상까지. 3억 원을 배상해.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쓴 돈 말이야. 3억이 어디 있어? 그런 돈 없어.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결국 민준이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 우리 둘 다 잘못 만난 거야. 웃기는 소리였어요. 잘못 만났다고요? 8년 동안 저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바람 피운 건 민준이었는데 말이에요. 친구였던 그녀의 파멸.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이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들려왔어요. 수진이는 고향에 내려간 후 부모님께 호되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진이 아버지가 남의 가정을 파괴한 년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살던 아파트는 당연히 빼야 했죠. 민준이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없었고요. 더 중요한 건 수진이와 민준이의 관계도 끝이 났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민준이 때문에 직장도 잃고 부모님께도 실망을 끼치고 집도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민준이가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졌고요. 몇 달 후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수진이와 민준이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수진이가 먼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민준이는 저도 수진이도 모두 잃게 된 셈이었어요. 수진이는 지금까지도 고향에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소문이 나서. 가끔 옛날 공통 친구들이 수진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한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혼할 때 위로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준 친구가 제 남편을 빼앗아가다니요. 사람을 정말 알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배운 것, 그리고 시청자에게 묻는다.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진 공허함,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를 잃은 배신감.
그 모든 게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오히려 행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아마 계속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 바람을 피웠겠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을 거고요. 그보다는 비록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복수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나 친구가 저를 배신할 수는 있지만 저 자신만큼은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속상하고 화가 나요. 특히 민준이와 수진이가 저 몰래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생각하면 저를 바보라고 생각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복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렀고 저도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용히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복수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제 복수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어요. 들키지 않는 바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저희 남편과 수진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도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